네, 오늘도 국제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 함께합니다. 지금 세계는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국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슈가 참 많은데 우리가 조금 좀 등한시하는 그런 뉴스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인데 정말 미국에서도의 그 매출 영화고리가 대만한테 뒤처졌다는 그런 뉴스도 들어와 있거든요.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좀 전해 주시죠. 지난주 23일 날 밤에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그 국가 전략 사업과 관련된 시설 투자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를 8%로 하는 소위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 투자 기업에게 세액 공제를 높여줌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최초에 발의되었었는데 실제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세액 공제율을 이렇게 좀 인상시켜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기업에 대해서 10%의 어떤 세액 공제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난주에 통과된 법안은 그 여야 정치권의 주장 중에 어느 한쪽도 아니고 또 그 중간에 어떤 절충점도 아니고 오히려 양쪽 여야보다도 훨씬 낮은 기획재정부의 8% 인상안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경우는 아예 그냥 전혀 변화 없이 그냥 고정시켜 버렸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국제사회에서 좀 이렇게 좀 진작시키자는 취지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됐는데 대기업에 대해서만 뭐 2% 정도 이렇게 주는데 그쳐서 취지가 무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업계는 상당히 낙담하는 분위기고 이 개정안을 사실은 작년 봄에 최초로 발의한 양향자 의원도 이번에 통과된 그 반도체 특별법은 개선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개약된 거다 하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겠네요. 이 반도체 산업을 촉진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법안은 가고 있고 이 절충안도 아니고 훨씬 적은 비율로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 근데 이걸 왜 시대 흐름을 못 읽은 걸까요? 이 국회에 통과시켜야 하는 이분들 여야 의원들 글쎄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 여야당에서 제시한 것보다도 밑으로 간 거니까 통상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도 국내 정치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안 하려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국제 정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여야 의원들이 기획재정부에게 설득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20%, 야당이 10%로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쪽이 아니더라도 한 중간쯤 10몇 % 정도는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8%로 그 이제 논리가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가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재정 부채, 정부 국가 부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수 감소가 크게 우려된다 하는 이런 기획재정부의 논리에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좀 설득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이 어떤 경제의 한 산업 분야이지만 동시에 국가 안보와 국가의 총체적인 미래와 직결되는 전략 산업이거든요. 이 전략 산업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사활을 걸고 최근에 온갖 특혜를 두면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유수한 반도체 기업들을 미국 내로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 이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재정 건전성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기획재정부에게 설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들이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채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부가 자금을 푸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증가되어 온 국가 부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를 늘려온 논리와 똑같이 좀 세수 감수를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감안하더라도 감수하고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요번 좀 여야의 어떤 절충점 해서 한 최소한 10몇 %라도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좀 촉진되고 육성이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자리도 네. 늘고 세수도 늘어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너무 단기적인 면에만 치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하는 지금 법안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되는 네. 셈인데 그렇다면 이 트렌드가 어느 정도인지 세계 유수의 국가들, 주요 국가들은 분명히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제 경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을 예를 들면 우선 중국의 경우는 경제 체제 자체가 워낙 그 국가 주도니까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국의 경우는 반도체 관련 법인세를 아예 100%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육성 자체를 시진핑 정부의 최우선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초점을 두고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우도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할 경우에 25%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세액 공제 차원이 아니라 아예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하면 그 증설 비용의 40% 이상을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하고 이제 그 강력한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만 보더라도 현재 시설 투자와 R&D 투자를 할 경우에 15%의 세액 공제를 이미 해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25%로 상향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대기업에게 6% 정도 해주고 있을 때 대만은 이미 15%를 해주면서 강력하게 정부의 뒷받침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 결과가 오늘날의 TSMC를 중심으로 해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 반도체와 거의 버금가거나 능가하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대만조차도 25%로 지금 상향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작년 양양자 의원이 작년 봄쯤에 입안을 하고 거의 1년 이상을 국회에서 끌어오다가 그나마 그 결과로 뭐 대기업만 뭐 2% 정도 상향해서 8%로 결정한 거는 국가 미래를 우려하고 이렇게 설계한다는 국회에서 더구나 이렇게 결정된 거는 뭐 저 개인적으로 국제 관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외람되지만 슬픔과 분노 사이 어떤 감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높으시거든요, 톤이.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지금 역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가장 지금 슬픈 거거든요. 지금 모두가 반도체 때문에 지금 이게 모든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국 주도로 중국을 배제한 채 소위 이제 치4라고 해서 한국, 대만 이걸 다 아우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국의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처지니까 이게 몇 년 지나면은 우리가 힘이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때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국제사회가 한국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볼까?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반도체 강국의 위치를 유지를 하려면 충분히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또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좀 안타깝고 화가 난다는 오늘 교수님의 말씀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다른 거 하나 짚어볼까요? 중국의 코로나 폭증 문제 뭐 이건 당연히 얘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면 최근에 상당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보도가 계속돼서 미국 등 국제사회도 중국에게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돕겠다고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뒤늦게 중국에서 폭증 감염자가 이제 폭등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새로운 그 변이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제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을 거쳐서 입국하는 이런 인력이나 어떤 물류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지난 10월부터 상당히 이제 그 제재를 외국에서 입국하는 거에 대한 완화를 해왔는데 당장 30일부터 중국을 경유하는 모든 입국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그 전제 하에서 그 새로운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로 보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너무 늦지 않게 좀 합리적으로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딱 중국 상황을 보니까 무조건 규제하고 무조건 강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뭐 좀 흑사병이 있었던 예전에 그 시대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막아서만 되는 것은 정부가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쉽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걸 항상 타산지소로 좀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와 함께 국제뉴스 짚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